파리 생제르맹, PSG, 이강인의 결승골로 르아브르를 3대0으로 꺾으며 리그1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PSG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55분 동안 활약하며 볼터치 48번, 키패스 2번, 패스 성공률 8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멘데스의 크로스를 받아 이강인이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네베스와 바르콜라가 추가골을 넣으며 PSG는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과 하무스의 헌신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팀에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기 중 팬들은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한 이강인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PSG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으며 모든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구FC가 제주와의 K리그1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을 얻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지오바니는 팀의 패배 위기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대구를 구했습니다.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던 대구의 왕, 세징야를 대신해 지오바니가 공백을 메우며 활약한 것입니다. 이번 시즌 부상에도 불구하고 세징야는 24경기에서 11골 12도움을 기록하며 대구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오바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오바니는 세징야의 회복 후 힘을 합쳐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최종전에서는 FC 안양과 맞붙게 되며 대구는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자동 강등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정민경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위 9회 방송에서 필승 원더독스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김연경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들은 초반부터 기세를 잡았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표승주의 서브 에이스와 인쿠시의 완벽한 블로킹이 돋보였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경기 도중 여러 전술적 교체를 통해 팀을 이끌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방송은 2049 시청률에서 주간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5.9%로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필승 원더독스는 팬들과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최종 성적 5승 2패, 승률 71.4%라는 훌륭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김연경 감독과 팀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아머스포츠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재용 패딩으로 유명한 아크테릭스의 모회사로 지난해 상장 이후 주가가 130%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테릭스와 살로몬 브랜드는 코로나19 이후 인기를 끌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17억 5,600만 달러, 영업이익 2억 1,6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화권 매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머스포츠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17.18%, 23.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가의 증권사 중 대부분이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증가와 높은 밸류에이션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머스포츠는 내년에도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로 인한 유동성 문제도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I 스타트업 선데이가 가정용 퍼스널 로봇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의 토니 차우와 첸치가 발표한 메모는 식기세척기 적재, 빨래 개기, 방 정리, 커피 추출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의 핵심 기술은 사용자의 손과 팔 움직임을 기록하는 스킬 캡처 글러브로 500여 가정에서 수집한 실제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개된 데모 영상에서는 메모가 식기세척기에 접시를 정확히 세워넣고 빨래를 깔끔하게 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힘 조절이 어려운 와인잔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메모는 바퀴형 롤링 베이스 구조로 설계되어 안정적이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마감되었습니다. 선데이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소중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LA 레이커스의 JJ 레딕 감독이 팀의 연승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유타 재즈를 108대 106으로 꺾고 시즌 12승 4패로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랐지만 레딕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리그에서 슈팅이 최악인 팀 중 하나다 라며 슛 성공률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야투 성공률 44.2%, 3점슛 성공률 26.3%에 그쳤습니다. 특히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 등 핵심 선수들이 외곽에서 부진을 보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이에 대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레딕 감독은 팀의 저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NBA 전체에서 3점슛 관련 주요 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구에서 3점슛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 추영우와 신시아가 올겨울 아련한 청춘 멜로를 선보입니다.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줄여서 오세이사가 다음 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매일 하루의 기억을 잃는 서윤과 그의 기억을 채워주는 재원의 이야기를 그린 일본 로맨스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포스터에는 내일의 너도 다시 사랑할 거야 라는 문구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담겨 있어 감동을 더합니다. 예고편에서는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함께 쌓아가는 다정한 추억의 장면들이 전해집니다. 오세이사는 지난해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한 김혜영 감독의 신작으로 장편 데뷔작으로 베를린 영화제 제너레이션 K+ 부문에서 수정공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추영우와 신시아가 함께하는 이 작품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늦가을과 초겨울이 맞물리는 시기, 보성 율포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장철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남쪽 보성을 찾아간 이유는 아내의 수고로움을 위함입니다. 율포항에서 출발해 능량만과 벌교를 거치는 여정은 남도의 바람과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따스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벌교에서는 꼬막 축제가 열리며 신선하고 짭조름한 남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이곳은 문학관과 함께 그 깊이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광사에서의 단풍놀이와 절집의 엄숙함은 여행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번 1박 2일간의 짧은 남도 여행은 가슴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주시는 올해 힐링과 전통,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축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가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무신동로에서 열린 이 행사는 43만 명이 방문하며 성안길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은 귀신 분장과 공포체험으로 3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어가행차와 역사 강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주는 이러한 새로운 축제들로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더욱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고전 비디오 게임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은 비스포크 모델 블랙돼지 고스트 게이머를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1970 80년대 아케이드 게임 문화에 애정을 가진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차량 곳곳에는 8비트 비디오 게임의 디테일이 적용되어 몰입형 게임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은 살라만카 블루와 크리스탈 오버 다이아몬드 블랙으로 마감됐으며 시키 에일리언 모티프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인테리어는 초기 디지털 시대의 감성을 반영하며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등의 문구가 8비트 스타일로 자수 처리되었습니다. 천장에는 광섬유 조명을 이용해 전투 크루저와 슈팅 스타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조슈아 맥캔들리스 디자이너는 고객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디자인팀의 특권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트2에 배정되며 월드컵 본선조 편성의 난이도를 다소 낮췄습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조에 속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포트1에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등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즐비하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또한 포트3에는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 등 위협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조 추첨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팀들과 맞붙게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 추첨 후 현지에서 베이스캠프 후보지와 경기장을 답사할 예정이며 귀국 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FC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완파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직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경기는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렸으며 첼시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1차전 패배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10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첼시의 마르크 쿠쿠레야는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18세 공격수 이스테빵은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는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100번째 지휘 경기였지만 0대2로 완패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 승리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 백기태, 현빈과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 정우성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그립니다. 예고편은 백기태의 국가 경례 장면으로 시작되며 서로 다른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벌일 전면전의 긴장감을 담아냈습니다. 장건영이 백기태 반드시 잡겠습니다 라는 대사와 함께 두 남자의 대립을 예고하며 이어지는 이야기에 궁금증을 더합니다. 중앙정보부에 몸담고 있지만 수상한 행보를 보이는 백기태의 행동은 그의 욕망과 충돌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또한 배우 우도환, 조여정, 서은수 등 다채로운 캐스팅과 함께한 이 작품은 압도적인 시너지와 서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오는 1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총 6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식을 매집한 소식 이후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알파벳의 주가는 323.64달러로 지난 17일 버핏이 맷집을 발표했을 때 285달러에서 약 15%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파벳이 출시한 챗봇, 제미나이 3가 오픈AI의 챗GPT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와 메타가 구글의 AI 전용 칩을 사용한다는 소식 등 연일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로 시총 또한 증가하여 엔비디아를 추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알파벳 주식 43억 달러를 매집하며 기존 애플 지분을 일부 줄인 바 있습니다. 역시 버핏이라는 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브랜드 플래그십 라인업인 마이바흐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V12 에디션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 50대 한정 생산되며 그중 10대가 한국 시장에 배정되었습니다. V12 엔진의 전통을 기념하는 이번 에디션은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최고급 맞춤 제작 프로그램 마누팍투어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푸투라 서울에서 11월 28일까지 프라이빗 쇼케이스를 운영하며 고객들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차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을 기반으로 하며 강력한 성능과 고급 사양을 자랑합니다. 국내 고객 인도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판매 가격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을 5대3으로 꺾고 선두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티냐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되었고 이강인은 후반 교체 투입되어 경기 흐름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이번 승리로 승점 11을 쌓아 리그에서 2위에 올라섰으며 선두는 아스널이 차지했습니다. 아스널은 같은 날 바이에른 뮌헨을 3대1로 꺾고 공식전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써 뮌헨의 무패 행진도 멈췄습니다. 이강인은 코너킥 등으로 팀의 공격에 힘을 보탰지만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PSG는 경기 막바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점 3을 지키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승강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두고 서울 이랜드와 성남FC가 격돌합니다. 이번 경기는 단판 승부로 90분 정규 시간만 진행되며 무승부 시에는 정규리그 순위에 따라 서울 이랜드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는 K리그2의 독특한 규정 때문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정규리그 득점 3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FC는 수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도균 서울 이랜드 감독은 무실점 수비를 강조하며 오스마르 등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정경준 성남 감독은 팀 내 득점 1위 후이즈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은 오는 30일 부천FC와 피오를 치르게 되며 최종 승자는 K리그1 12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양팀 모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MBC 새 금토 드라마 판사 이한영 2호는 2026년 1월 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의 구현을 주제로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판사 이한영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배우 지성은 적폐 판사에서 과거 단독 판사 시절로 돌아간 이한영 역을 맡아 새로운 선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박희수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사수석 부장판사 강신진 역을 연기합니다. 두 배우가 선보이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 다른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동명의 인기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지성과 박희순의 맞대면이 어떤 감정적 파동과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2가 12월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시즌은 유명 셰프와 무명 셰프들의 대결,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드라마틱한 서사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방송 후 예약이 꽉 차는 등 흑백요리사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번 시즌의 출연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떤 셰프가 주목받고 어떤 식당이 방송 후 핫플레이스로 떠오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시작 전 미리 방문해 볼 만한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방옥은 신동민 셰프가 운영하는 디저트 전문점으로 일본식 디저트를 기반으로 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메밀면을 쌓아 올린 듯한 비주얼의 밤 몽실 카레 치즈케이크가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화된 당옥표, 호두과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옥동식입니다. 돼지곰탕만을 판매하며 뉴욕타임스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식 요리를 선보이는 신계숙 셰프의 계양갓, 그리고 유용옥 소장의 바비큐 연구소 등 다양한 요리 명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또한 외식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관광지, 관광 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로 수상 부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주의 황리단길이 올해의 관광지로, 대구 사유원이 유망 관광지로, 제주 비양도가 친환경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강원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무장의 관광지로, 하만 낙화놀이가 지역특화 콘텐츠로 뽑혔습니다. 고창 상하농원은 지역상생 관광 모델로 선정됐으며 강진과 대전이 혁신 관광 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문체부 김대현 차관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이 K관광의 도약 시기라며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과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K등산 이 누락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태극전사들이 2025-2026 우에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양현준 선수가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와의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셀틱은 양현준의 동점골에 이어 하타테 레오와 베니야민 리그렌의 추가 득점으로 3일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벨기에 행크의 오형규 선수도 바젤과의 경기에서 시즌 9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즈베즈다 소속 설영우 선수는 FCSB와의 경기에서 결승골 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한편 미트윌라는 AS 로마에 패배하여 리그 페이즈 2번째로 내려갔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ACL 2,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7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ACL 2 조별리그 H조 5차전에서 포항은 태국의 비지 바툼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승점 10을 확보. H조 2번 2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포항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으며 이호재는 전반과 후반 각각 한 골씩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후반에는 주닝요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추가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포항은 남은 한 경기를 앞두고도 또 2번 2를 확정 지으며 안정적인 위치에서 다음 라운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일간 스포츠가 엄선한 OTT 작품을 소개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에서는 이수근, 은지원, 규현의 아프리카 여행기를 담은 예능 케냐 간 새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TVN 예능 신서 6.2위 외전격 프로그램으로 나영석 PD와 넷플릭스가 처음 협업한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크리스 햄스워스 기업여행 이 눈길을 끕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부친과 함께 호주를 여행하며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히트작 기묘한 이야기가 3년 만에 5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베크나와의 대결을 통해 마을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주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백,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한 고원도시로서 은하수가 관찰되는 청정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오로라파크는 폐역인 통리역에 조성된 문화체험공원으로 49.2m 높이의 눈꽃 전망대에서 백두대간과 동해안 지역의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개장한 통리탄탄파크는 한보탄광 광업소의 폐광 유산을 활용한 관광시설로 디지털 아트 기술이 접목된 테마터널이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세트장으로도 유명하며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며 새롭게 개장한 하늘전망대에서 그 아름다움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탐방로 끝에는 태백 석탄박물관이 있어 태백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무이 안전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인 365 세이프타운에서는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귀중한 배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태백 시내에서는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과 다양한 실비 식당들을 만날 수 있으며 자연이 만든 구문소와 같은 명소들도 방문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리는 제33회 태백산 눈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눈조각 체험과 대형 눈조각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 TPU를 통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선도 기업 엔트로픽과의 대규모 클라우드 공급 계약에 이어 메타와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TPU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엔비디아의 GPU 독점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는 2026년까지 AI 칩에 400억 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TPU 전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새로운 7세대 TPU 아이오노드를 출시하며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외부 고객사로의 직접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임원들은 TPU 생태계 확산으로 엔비디아 매출의 최대 1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TPU 점유율은 낮고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단기간 내 지배력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엔비디아가 A식보다 우위라고 강조했습니다. TPU는 딥러닝 연산량 해결을 위해 2013년 설계됐으며 현재 TSMC가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